침과 뜸 요법은 간편하면서도 치료 효과가 빠르고 우수하여 한의학에서는 한약요법과 함께 주요 치료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침과 뜸 요법은 가장 단순하게는 병변이 있는 곳이나 그 주변을 치료점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한의학의 기본 이론인 음양, 오행, 장부, 경락, 기혈, 사진, 팔강 등을 체계적으로 잘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황제내경의 경맥은 삶과 죽음을 결단하며 모든 병을 처리하며 허와 시를 조절하므로 이것에 정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은 특히 경맥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침은 피부를 뚫는 물리적 자극이고 뜸은 표피로부터 열 자극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그 작용 원리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침구 치료의 기본 원칙은 모두 화한 것은 보충하고 지나친 것은 그 기운을 깎아내고 차가운 곳에는 뜸을 뜨며 기혈이 응체되어 있으면 피를 내어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침은 털처럼 가느다랗다는 의미로 털럭 호자를 써서 호침이라고 부릅니다. 굵기는 0.12mm에서 0.45mm 정도까지 있으며 길이는 15에서 60mm 사이를 많이 쓰고 장침은 120m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0.25mm 굵기에 40mm 길이의 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침의 구조를 보면 크게는 시술자가 손으로 침을 잡는 부분인 침병이 있고 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 침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침과 주사 바늘의 차이는 주사 바늘은 예리하게 한쪽이 깎여 있고 가운데 주사액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지만 침은 마찬가지로 뾰족하지만 끝 주변이 날카로운 것이 아니고 잎사귀 모양처럼 둥근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조직에 대한 손상이 적고 가운데 구멍이 없습니다. 또한 호침은 침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침관은 가는 침끝이 휘지 않고 예민한 피부를 빠르게 뚫고 들어가서 통증을 덜 느끼도록 합니다. 피부를 뚫은 이후에는 침관을 꺼내고 손으로 침을 더 밀어넣고 돌리거나 튕기는 등의 수기법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삼능침입니다. 삼능침은 삼각형으로 마치 창끝과 같이 생겼으며 호침보다는 두껍고 끝이 날카로워서 주로 피를 빼는 데 사용합니다. 이때는 기술이 좀 필요한데요. 위에서 아래로 바로 찌르는 것이 아니고 삼능침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잡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반대쪽으로 꺾으면서 침끝이 직각으로 피부를 살짝 찌르고 들어가며 미세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침입니다. 소화침 혹은 칠성침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개의 가늘고 작은 침들이 꽂혀 있어서 침을 무서워하는 어린이나 허약자들에게 가볍게 두들겨서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응용한 롤러 모양의 차침을 이용해서 피부 미용의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침을 맞을 때는 그냥 실수로 바늘에 찔리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듣기라고 하는 침을 맞을 때 느껴지는 감각이고 침감이라고도 합니다. 침을 맞는 사람은 시린 느낌, 마비된 느낌, 묵직한 느낌, 부풀어 오르는 느낌 같은 것이 있으며 침을 놓는 사람은 침을 다룰 때 묵직하고 약간 뻑뻑하고 긴장된 느낌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침 치료를 할 때 아무 느낌 없이 침이 겉도는 것 같은 것보다는 이와 같은 듣기감이 있는 것이 치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만약에 듣기감이 없다면 혈 위치가 올바른지 재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침의 깊이를 조절하거나 돌려서 듣기를 유도합니다. 같은 혈위에 침을 놓아도 치료 효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마치 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해도 연주자의 기술에 따라 감동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침 수술에도 같은 혈자리에 놓더라도 시술자의 섬세하고 정확한 기술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침을 맞은 환자가 마치 바늘에 찔린 듯이 계속 불쾌하고 예리하게 따갑고 아프고 불편한 것은 올바른 치료 목표 자극이 아니므로 이때는 잠시 침을 뒤로 빼거나 다시 놓아서 불편감을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침을 놓을 때 주의할 점은 항상 환자와 시술자 간의 소통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시술자는 질병의 상태뿐만 아니라 침 시술 전후에 환자의 표정을 세심히 관찰해서 환자가 직접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혹시 환자가 지나치게 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또는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안전한 침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침 시술의 목표에는 크게 인체의 기운을 채워주는 보법과 기운을 깎아내는 사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 보사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서질보사법은 침을 찌르고 뺄 때의 속도가 다른 것입니다. 침을 놓을 때 천천히 찌르고 뺄 때 빨리 뽑는 것은 보법이고 반대로 빨리 찌르고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사법입니다. 둘째로 호흡보사법은 말 그대로 호흡과 관계가 있습니다. 숨을 내쉴 때에 침을 놓고 들이쉴 때에 침을 뽑는 것은 보법이고 환자가 숨을 들이쉴 때 침을 놓고 내쉴 때 뽑는 것은 사법입니다. 셋째, 개합보사법은 침을 뽑은 후에 침자리를 막으면 보법이고 침을 뽑은 후에 침자리를 그대로 열어두면 사법입니다. 넷째, 영수보사법은 침을 꽂을 때에 침이 향하는 방향으로 구분합니다. 인체 12경맥은 각각 기혈순환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기혈이 순행하는 방향을 따라서 침을 자입하면 보법이고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침을 자입하면 사법입니다. 이러한 보사법들은 고전 침구학에서 제시된 것으로 아직 현대과학적으로 모두 설명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계속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침 시술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서 어지러울 훈자를 쓴 훈침이 있는데 가슴 답답함, 울렁거림, 어지러움증부터 심하면 구토, 식은땀, 정신이 혼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지나치게 강자극을 주었을 때 생길 수 있지만 환자가 많이 허약하거나 불안하거나 침에 대한 공포감이 많을 때는 일반적 침 자극에도 훈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곧 침을 빼고 편안히 눕힌 다음 허리띠 등 몸에 조이는 것들을 풀어주고 혈압이나 맥박 등을 살피고 회복될 때까지 곁에서 세밀히 지켜보며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신경이나 혈관에 침을 자입하면 일시적으로 전기 오는 느낌이나 멍이 들 수가 있는데 침은 주사 바늘에 비해 굵기가 가늘고 침끝 둘레가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다음은 뜸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뜸요법은 혈유나 아픈 부위에 쑥으로 만든 뜸봉을 놓고 태워서 열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치료법입니다. 뜸의 재료는 쑥인데 쑥은 국화과에 속하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독특한 향이 있으며 쑥국이나 떡의 재료로도 쓰이는 친밀한 식물입니다. 또한 쑥잎은 여성의 생리통, 생리불순에 효과가 좋으며 지혈작용이 있어서 한약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쑥으로 뜸을 뜨면 그 열은 온화하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오래된 쑥잎으로 만든 쑥뜸은 화력이 부드럽고 열기가 깊이 침투되며 재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연기가 적고 특수한 향기를 풍기므로 오래 묵은 쑥일수록 좋으며 특히 우리나라 강화도의 약쑥이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뜸은 원뿔 모양이고 크기는 보통 아래의 지름과 높이가 약 1cm 내외 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작은 것은 쌀알 크기의 미립대부터 큰 것은 왕뜸이라고 해서 지름이 5cm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뜸은 시술 부위와 크기도 중요하고 잘못하면 화상을 심하게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의사에게 처방과 시술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뜸법의 종류에는 크게 직접구와 간접구로 구분을 하는데, 옛날에는 일부러 화상의 흔적을 남기는 직접구를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여러가지 새로 개발된 도구들을 이용하여 화상을 남기지 않는 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직접구는 뜸봉을 직접 피부 위에 놓고 태우다가 환자가 뜨겁다고 할 때 뜸봉을 드러내고 다시 새 뜸봉을 올려놓고 태웁니다. 한 혈 위에 보통은 3장에서 5장을 뜨는데, 병이 심하거나 오랜 병에는 수십 장을 뜨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간접구는 뜸 놓을 혈 위에 먼저 얇게 썰어 놓은 약물을 먼저 놓고 그 위에 뜸봉을 놓아서 태우는 것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약물에는 생강과 마늘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소금이나 부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뜸대뜸이라는 것도 있는데, 애권구 또는 애조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뜸을 종이와 함께 길게 말아서 한쪽 끝에 불을 붙여서 뜸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피부에서 가까이 댔다가 뗐다가 하면서 적절한 열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직접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시술이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뜸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뜸은 열 자극이기 때문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흉터가 생기면 안 되는 얼굴은 피하는 것이 좋고, 심장 부근이나 임신부의 하복부에도 일반적으로 뜸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뜸요법은 옛날부터 질병이 없어도 미리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뜸자리는 아랫배에 있는 관원혈과 무릎 아랫부분의 족삼리로서, 이곳에 뜸을 정기적으로 뜨면 건강을 유지해서 무병장수할 수 있고, 실험적으로도 면역력이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침과 뜸 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침과 뜸 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